예, 안녕하세요. 저는 합격스킬입니다. 오늘은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던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합격해서 지금 전라도 소재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리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리번 선생님. 선생님이 면접을 어떤 과정으로 준비를 했는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면접 준비하는 거는 초반 준비하고 후반 준비가 약간 달라요. 네, 초반에 이제 이론하고 지식을 쌓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내 걸로 약간 습득하는 것이 70%고요. 초반에요. 네, 말하기 연습은 한 3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이제 약간 지식을 쌓고 정말 모르잖아요. 1차에서 하고 원하는 그렇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쌓는데 조금 열을 올리신다면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는 네, 그러한 지식이 이제 다 습득이 됐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것들이 한 이론과 지식을 점검하는데 한 30% 정도 그리고 음, 그런 또 말을 하는 연습이 한 70% 정도 해서 말하는데 조금 더 비중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은 혹시 그러면 1차 합격 발표 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초반은? 그렇죠. 그 전에 음, 미리 이런 것들이 숙지가 돼 있으면 나중에 합격자 발표 후에는 조금 더 말하는 데 비중을 두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연습에 있어서는 말을 하는 것과 피드백의 비중을 반절 반절 두셔야 돼요. 음, 말을 많이 하고 얘기하지만 양쪽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절대 질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피드백을 많이 하셔야지 그 말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동영상을 보는 자기 피드백도 해보시고요. 또 남한테 보여줘서 피드백을 받는 그러한 것도 많이 해보시면서 자꾸 개선점을 찾고 그걸 고쳐나가고 찍어보고 고쳐나가고 찍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좋아지시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면접 피드백을 받는데 이제 자기 피드백 말고 타인에 의한 피드백을 받을 때 혹시 이제 스터디원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받았나요? 네, 저는 이제 저보다 먼저 합격한 그런 선배나 후배도 뭐 저보다 이제 먼저 합격한 선배이기 때문에 다 이제 가리지 않고 조금 현직에 있는 교사들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이제 피드백을 받을 때 제가 항상 먼저 말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최대한 저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미안해서 말을 못 해줄 때도 있어요. 좀 후배들한테도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면은 좀 편안하고 쉽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선생님은 또 이 만점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다른 합격생에 비해서 내가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혹시 있었는지 듣고 싶거든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 첫 번째는 솔직하게. 첫 번째는 일단 저는 어, 그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면접 문제에 대한 독해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조건은 물론이고 이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인 대답은 뭘까? 이런 것들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약간 스스로 면접 이제 책을 볼 때도 답을 보지 않고 많이 생각하고 나중에 진짜 생각이 안 나면 약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음, 음, 스스로 해결하고 연구했던 것들이 답변에서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네. 이제 저는 뭐 이게 나중에 이제 후반으로 가서 든 생각인데 면접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네. 근데 이거는 기업에서 뽑을 때는, 인재를 뽑을 때는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신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조직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도덕성. 저는 약간 그런 또 들어오시는 면접관들은 또 약간 장학사님이나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약간 이게 선생님들을 뽑으려고 할 때 조직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착한 사람을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음, 대비를 하고
뭐 면접장에 문을 노크를 하고 들어가고 앉고 인사를 하고 이런 것부터 저는 나는 성직과 전문직에 대한 교직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착하고 바른 아이다라는 생각으로 면접에 임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가 답변에도 드러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준비를 그렇죠. 하셨겠죠. 이런 데서 다 드러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혹시 면접과 관련된 팁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약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약간 뭐 민수한테 직접 말하듯이 해보시오. 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나올 때 약간 민수야 너가 힘들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용을 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민수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선생님도 도와줄게. 우리 잘 같이 한번 해보지 않으련?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예. 진짜 말해주죠. 근데 그런 음, 걸 되게 약간 유치하고 되게 오그라들어요. 이래서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영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민수가 뭐 고민을 요청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뭐 문제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뭐 네. 예를 들면은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민수가 뭐 장애인인 학생하고 짝도우미가 돼가지고 그 학생을 계속 도와주는데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나도 힘들다. 음, 라는 그런 현실적이다. 내용이 있었어요. 기출 문제 중에. 근데 그런 문제에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뭐 약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야.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얘기를 했대요. 그 상황에서는 뭔가 그게 도덕적으로 맞는 것 같으니까. 음, 근데 한번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도덕적인 입장도 중요하지만 항상 얘가 고민을 청해온 아이잖아요. 그쵸. 상담에서 첫 번째 조건은 공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 상담을 요청해왔다는 상황이 나오면 첫 번째로 얘를 공감해주는 내용이 들어가야죠. 얘를 음, 공감해주는 내용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이걸 해결하는 방안이 전체를 위한 방안이 되면 안 돼요. 너는 이렇게 우리 규칙이니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애가 말을 듣지 않죠. 규칙이어도 선생님 나 이거 싫어요. 이렇게 할 애들이잖아요, 요즘 애들이. 네. 그래서 하기보다는 민수야 그런 거 있을 거야 분명히 너가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약간 네가 이렇게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서 너가 시험을 공부를 할 때는 약간 너의 그런 학력들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이것도 네가 인간으로서 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면서 얘를 설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얘기를 할 때도 뭐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가 정말 힘들다면은 너는 수업 시간 도우미고 체육 시간에는 체육 도우미, 급식 시간에는 급식 도우미를 선생님이 따로 둬가지고 너를 도와줄게 라는 식으로 음, 음, 수 있는 나의 방법도 찾아주면서 너도 이렇게 같이 해보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노력해보자라는 방안으로 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 문제를 제가 봤는데 즉답형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수학형에서 그런 답을 땐 잘하는데 즉답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즉답에 대해서 간단히 팁을 드리자면은 네. 즉답형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일단. 왜냐면 즉석에서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은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대답을 못하죠. 근데 저는 이것을 커버하는 것을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구상실에서 그 미리 있는 그 구상형 말고 즉답형에 대한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평가원 지역은. 네. 그래서 구상에 대한 내용을 7분 이내로 끝내시고 음, 그 이외의 시간에 3분 정도는 즉답형의 상황을 잘 한번 거기서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면 구상실에 이제 대답하는 그 면접실에 들어가셔도 이미 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음, 음, 그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 즉답형에 대한 상황만 봐도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저는 좀 예측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3분을 남겨두셔야 되고 이게 면접실에서도 똑같아요. 이제 사람 마음이 시간은 흘러가고 대답할 것은 많고 이거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은 절게 되거든요. 음, 근데 문제 앞에서 구상형 대답을 내가 6분이나 7분 이내에 끝내놨다. 그러면은 3분이 만약에 남아있다고 치면 1분 정도 충분히 보고 2분 정도 대답하면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문제가 두 개, 하나에 1분씩. 그러니까 네네. 네. 약간 흔하게 하기 위해서는 7분을 이제 딱 했을 때 즉답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뭐, 이게 말하다 보면은 방안을 까먹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시각하고 기억하는 전략. 뭐,
협상하고 상담하고 또래의 도움이다 하면은 협상 또 해서 약간 이렇게 두 문자 전략으로 해서 음, 머릿속에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구상형은 사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기 때문에 다 점수들이 약간 방안도 비슷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약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면접에서 성표가 갈리는 건 좀 즉답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음, 이제 받으시려면 구상형에서 숙지가 많이 돼 있으셔야 되죠. 자동화되고 구상하는 시간도 빠르고 답변도 7분 안에 끝내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사실 즉답형도 편안하고 이렇게 그게 확보가 돼서 할 수가 있겠죠. 네. 음. 그, 혹시 즉답형 문제를 연습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나요? 즉답형이요. 저는 예, 어 약간 실제 상황에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즉석에서 진짜 보고 네네네. 30초 정도 보고 바로 대답하고 약간 음, 음, 구상형도 약간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쓰여져 있는 걸 의지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절대 쓰지 않고 눈에서 바로 보고 바로 대답하고 이런 연습들을 집에서 혼자 많이 했던 아, 구상형 문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모든 문제를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그럴 수 있겠네요. 초반부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면접 답변 연습이.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얼어서 그렇게 안 되고요. 음, 나중에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을 때는 그렇게 했던 것 3일 정도 남았을 때는 그냥 구상형이든 직답형이든 문제 보고 바로 대답하는 연습을 하셨다.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전 인터뷰 했을 때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면접 책 내용은 기본 골격으로만 잡고, 거기에 덧붙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창의적이거나 호소력이 있는 답변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 게 화장을 정말 진하게 하고 오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을 위한 뭐 대처 방안을 말하시오라고 했을 때 선생님만의 그런 특별한 그 답변을 듣고 이 사람이면은 정말 뽑아주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화장하는 학생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어요. 기출문제에. 근데 제가 그 답변을 봤을 때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면접책에 왜냐면 있는 답변 내용이 마음에 들지 학생에 않았다는 거죠. 네. 학생에게 화장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아이는 화장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거든요. 음, 그러면은 하고 싶어 하는 애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걔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책에 있는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두 가지 방안으로 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어, 외면 화장 교실을 설치해서 학생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진짜 메이크업 특강 아티스트를 특강으로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냥 뭐 스모키 화장 이런 거 말고 학생에게 어울리는 꾸안꾸 화장, 꾸안꾸 뭐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투명한 네. 요즘 대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을 알려준다 하면은 학생들도 뭔가 선생님보다는 진짜 약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와가지고 요즘은 이런 게 대세예요 하면서 약간 그런 자연스러운 화장을 알려주면은 그런 것들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특강의 마지막에서는 화장 진짜 지우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지우는 과정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음, 지웠을 때 이렇게 안 좋아진다 하면서 이런 사진도 보여주고 뭔가 실제적인 그런 아티스트를 초빙해서 알려준다라고 첫 번째 방안을 세웠었고 두 번째는 내면 화장 교실을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내면 교실이 뭐냐? 약간 의아해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은 이제 외면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춘기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를 꾸미고 싶고 예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정말 건강하고 예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얘들아, 마음도 중요해. 그래서 너희 마음을 화장하는 교실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그 화장 교실에서는 자존감, 그리고 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일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약간 내면의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외부의 전문 뭐 상담 교사라든지 그런 분들 초빙해서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내면이 탄탄해야 외면을 막 거칠게 꾸미지 않아도, 자기에 만족하면서 꾸안꾸 화장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이 자발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성도 느껴지고 호소력도 있고 아, 이 사람이면은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데려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 이런 그러니까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마다 이제 면접책은 참고는 하되 선생님만의 그런 좀 차별성 있는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네, 저는 음, 면접에서는 예시 답안은 있대 모범 답안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음, 100% 완벽한 답은 없어요. 음,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100가지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네. 저는 암기하고 만능 틀을 만들고 이런 것들 별로 추천하지가 않는 게 그 문제 상황이 요즘에 갈수록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절대 암기한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두리뭉실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저는 음, 최대한 많은 상황을 접하고 최대한 저 스스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음, 도움이 되는 게 면접책의 답변이 아니라 저는 이제 다양한 시사 뭐 현상을 위해서 뉴스를 본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면접과 관련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선배 교사들한테 전화해서 이런 상황 혹시 있었냐고 하면서 직접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좀 다양한 제가 수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책에 있는 내용만으로 계속 암기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루트의 매체라든지 미디어, 그다음에 선배 교사의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구상해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 이제 약간 관련된 약간 말씀드리자면 네네. 뉴스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작년에도 그런 통일에 대한 문제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 사실 사회 현상을 되게 많이 반영한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통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당황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문제가 나올 줄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악수도 하고 뭔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던 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음, 그거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그런 관점까지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음, 어떤 현상에 대한 팩트 정리 정도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음, 같은 경우 노노재팬 해서 뭐 일본에 대한 거 학생이 음, 뭐 일본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음, 저 개인 그런 문제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또 음, 학교 폭력 심각했잖아요. 학생이 뭐 죽기까지 하는 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살 문제 뭐 음, 이런 것들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되었던 걸 굵직굵직한 거 잔잔다리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 팩트 정리하고 관점을 정치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거를 교육적인 방안으로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것인가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이제 교육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언제나 교육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면접에서는. 음, 음. 그런 정보들은 주로 근데 혹시 어디서 찾으셨나요? 최근의 이슈 같은 것들은? 저는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네네. 네, 라디오 듣다 보면은 뉴스가 항상 그 시간마다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뉴스를 통해서도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EBS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교육 뉴스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올라와요. 교육 그래서 뉴스 이제 좋죠. 교육 뉴스냐 아니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교육청 블로그 같은 거 들어가면은 그 교육청에 대한 어디서 어떤 사업을 밀고 있고 이런 것도 같이 알 수 있거든요. 네네. 요즘에 이 교육청이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라디오 뉴스나 아니면 EBS 교육 뉴스 혹은 뭐그 교육청 블로그나 이런 거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스터디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일단 짝스 스터디를 했어요. 뭐 네. 면접 스터디는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할수록 좋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다양한 사람들하고 꾸리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뭐 둘이서 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혼자 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짝스터디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좋았던 점이, 물론 다양한 관점을 들어볼 수 없었지만, 연습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둘이니까 로테이션이 짧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습 되게 길었고, 저희가 했던 방법은 처음에 1시간은 같이 이제 그날 정한 파트가 있었어요. 면접 책에서. 저희는 수상안을 이용했었고요. 그 파트별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은 뭐고, 갈등 상황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러한 정도의 해결책을 준비해두자라고 해서 한 판 안에 들어오게 정리했는데요. 절대 암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고유의 해결책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정리 이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3시간을 했었는데요. 면접에 대한 시뮬레이션 직접 말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구상하는 시간 10분, 그 다음에 말하는 시간 10분, 피드백 받는 시간 10분 해서 한 세트가 30분이에요. 네네. 근데 2명이서 하면은 그게 1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는 3시간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총 3번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마다. 그래서 음, 그렇게 하루에 3번 정도 그 이상 할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이 피드백을 저한테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스터디가 5시에 끝났거든요. 수업까지 같이 하는 스터디여서. 그럼 네네.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 영상을 제가 보고 제가 피드백을 또 그 옆에다 하는 거예요. 음, 어, 하고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선생님도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 빨간색 이제 줄에 쳐놓고 이제 그 포스트잇에 써놓고 그 다음날 면접하는 스터디장에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은 이걸 고쳐서 얘기할 건데 선생님 이 부분 내가 고쳐졌는지 봐줘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졌는지를 또다시 저녁에 가서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드려볼게요. 그, 즉답형 답변을 할 때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예. 시선 처리는 일단 제가 이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정치인 사진 보고 저는 집에서 연습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정치인 사진을 보고 해가지고 눈 맞춤 연습을 해서 사실 눈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눈 맞추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미간을 쳐다보세요. 미간이나 코를 보면은 눈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대요. 음, 그분들 쳐다보되 어 약간 눈을 보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미간이 어려우면 코를 쳐다보시고요. 음, 음. 그리고 3명이 앉아 계시면 그 3명을 번갈아 가면서 보시는 게 좋은 것 음, 그 답변할 때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손 정도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답변을 해도 괜찮은지. 예. 저는 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둘째 할 때 손으로, 첫째, 뭐, 둘째 할 때 손으로 하고요.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그것이, 네,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제 점수가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첫째 할 때 검지를 척 들어올려서 첫째 이렇게 하진 않으신 거죠?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아, 진짜요? 네. 어, 왜냐면 약간 이렇게 좀 액션이나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모든 문제를 어, 다 그렇게 했고요. 예, 예, 저를 약간 상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예. 이제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뭐 감점인지 아니면 이게 또 된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감점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예. 그러니까 손을 꼭 가지런히 다리 위에 놓은 채 얘기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게 또 이제 교육청마다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어쨌든 전라북도에서는 만점을 받으셨으니까, 어, 제스처가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될 것이다. 라고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면접 만점 선생님의 인터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답변하는 영상도 찍어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뭐 이런 얘기 나누면 좋겠네요. 예,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